총선 패인 분석 말씀하신 것처럼 충격적인 수치.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요 23%가 나왔죠. 잘하고 있다. 긍정 23, 부정 68. 한국 갤럽 조사였기 때문에 좀 더 충격적이었고 4월 16일부터 18일. 물론 여당이 참패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예상이 됐습니다만 저 정도면 사실상 뭐 박근혜 정부 탄핵 직전 그 정도 수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대통령실 용산이 입은 충격파가 클 것 같아요. 근데 저 조사가 이제 4월 16일부터 18일이니까 네. 대통령 그 국무회의 메시지가 일정 정도 이제 반영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국무회의 때 총선 후 첫 메시지가 대통령께서 잘못한 거 없다. 국정 방향 옳았고 수많은 정책을 추진을 했는데 국민들이 체감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정부가 부족했다. 이러고 10가지를 나열을 하거든요. 에너지 정책, 탈원전 이거 궤도 수정해서 원전 생태계를 다시 복원하고 그다음에 재정 긴축하고 이 빚더미 그래서 표현도 이 마약 중독과 같은 이런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했고 한 10가지를 나열을 하고 결국은 소통 못하고 잘 국민께 전달을 못해서 잘했는데도 이런 것이다 하고요. 또 총선에 대한 어떤 평가, 국민들의 평가를 왜곡하는 말씀도 하셨어요. 원래 선거라는 것이 그 당에 대한 평가인데 정부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고 이제 후순위로 놨거든요. 네. 이건 누가 봐도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고 또 특히 대통령에 대한 평가고 그게 여당 선거 민심에 바로 작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당에 대한 평가다. 그러면서 국정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대통령 변하지 않았네. 이게 우리가 이 심판을 하고 잘못했다고 이번에 채찍을 들었는데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시네. 이래서 저는 국정운영 지지율이 그야말로 곤두박질 쳤다고 봅니다. 근데 더 주목해서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이번 조사에는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분리해서 묻지는 않았던 것 같았는데 아주 잘못하고 있다. 혹은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이런 구분이 있다면 아주 잘못하고 있다고 세게 부정적으로 반응한 유권자층이 이제 얼마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텐데요. 앞으로 저는 저게 반등 요인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오히려 저런 20% 초반대, 초중반대의 지지율이 고착되든가 아니면은 추가 하락할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첫 번째가 총선 참패 후에 민심을 읽고 받아들이는 것에 일단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조치가 인사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이걸 인사혁신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비서실장 누구를 하든 총리를 누구를 하든. 왜냐하면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이건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이 근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 부부 혁신을 하지 않으면 부부 쇄신이 아니면 인사 쇄신한다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민심을 읽는데 받아들이는데 실패하거나 거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그야말로 곁다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후에도 이 총선 참패 후에 수습 과정이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 못하고 오히려 이 과정에서 더 큰 충돌과 잡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령 청문회 과정이라든가 인사를 또 잘못했다라든가 이런 거 하고요. 그다음에 특검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물가를 중심으로 경제 상황에 대한 어떤 개선 전망이나 이런 것들 보이지 않고 내놓지도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재정 문제도 사실 지금 거의 재정 독재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세금 깎아주고 세수 줄어들고 있는데 이 지출 통제하는 거 하고 정상적으로 세입이 들어오는데 지출을 그에 맞게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네. 우리는 다른 나라하고는 다르게
지금 세입 자체가 작년에만 해도 지금 나라 살림 보고서에 86조가 지금 적자를 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은 안 보이고, 그래서 추가 하락 요인이 오히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은 어렵게 돼 있다.